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약품의 제조와 GMP. 오늘은 16번째 강좌로 11장 불만 및 제품 회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재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 가이던스 해설 목차 중 11번째 불만 및 제품 회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목적입니다. 국내 유통 중 발생한 불량 의약품의 흐름을 알고 의약품 불만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며 불만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후 해소하는 과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적용함이 이 교육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불량 의약품의 현실을 인지하고 두 번째 불만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품 불만과 관련된 정부의 법규와 규정,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별표 17의 내용 설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만 고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튼스쿨이 지난 2005년 조사한 2006 불만 고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100명이 불만을 느끼면 32명에서 36명이 같은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만을 느낀 고객 가운데 직접 기업에 항의하는 고객은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이 느낀 불만사항을 친구, 가족,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객은 31%에 달하며 이 중 8%는 한 명에게, 또 다른 8%는 두 명에게, 78%는 3명 내지 5명에게, 나머지 6%는 6명 이상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불만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보면 불만족 고객 100명이 있을 경우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6% 정도이고 63%는 침묵을 합니다. 하지만 31%는 주변에 전파를 합니다. 이 중 8%는 한 명에게, 또 8%는 두 명에게, 그리고 78%는 5명에게 전달하며 6%는 6명 이상에게 전파를 합니다. 이는 약 140명 정도에게 2차적으로 전파가 되며 3, 4 전파자까지 고려하면 엄청나게 많은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렸을 경우 땅속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회사에 불만을 통보하지 않는 고객들이 더 많고 실제로 잠재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만 고객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작은 불만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보다 표현하지 않는 고객이 훨씬 많죠. 그럼 왜 고객들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귀찮아서. 두 번째, 불만을 어디에다 말해야 될지 몰라서. 세 번째, 불만을 말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시간과 수고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손해보고 거래 끊으면 되지. 서비스 불량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 불쾌한 것을 빨리 잊고 싶다. 특정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불만을 말함으로써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인격 손상 및 나쁜 이미지가 형성될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귀찮아서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약품 불만 관련 기사입니다. 의약품 파손이 불량 의약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3년간 221건의 불량 의약품 중 107건이 의약품 파손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2순위인 이물질 혼입인 34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대부분의 불량 의약품은 의약품 파손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표의 자료는 의약품 불량 관련 식약처 회수 명령 내역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년도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업체명과 제품명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며 2020년 일부 제약사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총 1015건으로 월 평균 약 24건에 해당하는 제품이 회수되었습니다. 상세 자료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불량 관련 매스컴 자료 동영상을 항생제, 보시겠습니다. 시럽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27일, 사용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가공업체 메딕스가 제조한 백에서 유리 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물이 검출된 의약품 아루센주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통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 진통제 아루센주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니실린계 주사제 제품이 무균 시험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리스 세리우스균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5g, 750, 1.5g, 700g 등 4개 제품으로 2016년 1월 11일 이후에 제조된 약품들입니다. 불만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수량 부족이 있으며 파손, 그리고 이물과 변질이 있으며 그 외에 혼입, 포장 불량, 부작용 등의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만 발생 원인에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인 내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현장에서의 친절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효능 효과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불만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및 유통 중 보관 조건 미준수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유통 중 충격 등이나 그런 어떤 유통 중의 문제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취급 또는 용법 용량이 문제되는 사용법 오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 또는 회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발생되는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공정 문제라든지 제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제품 안정성 등의 불만 발생의 원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심리적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불만을 토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대우받고 싶은 욕구도 있죠. 또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권리를 누리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불만 고객 응대 대분류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실된 경청입니다. 그리고 인정과 이에 대한 신속한 사과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결과 사후관리입니다. 다음은 불만 고객 응대 9단계 상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감적 경청을 해야죠. 그리고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고객에게 동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그러고 나서 진상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조사해서 긍정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만 발생 시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우선 부정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회피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핑계를 대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사람의 마음에 화가 나게 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고객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 잘못이잖아요. 고객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에이, 고객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에이, 농담한 걸 갖고 뭘 그래요. 다른 회사 제품도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규정상 그런 건 안 됩니다. 우선 불만의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의 불만의 의미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입니다. 영어는 두 가지가 있으며 컴플레인은 함께 한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클레임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그 차이를 보면 컴플레인은 성상불량, 불친절 같은 주관적인 불만사항을 말하며 클레임은 이물, 안전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불만사항을 말합니다. 다음은 불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항에 보면 불만 처리 규정을 작성하고 불만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이는 의약품 품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 경우 필요시 제조기록과 시험기록의 점검, 확인, 보관, 검체 시험 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해야 함을 나타내며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만의 접수를 포함한 불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항은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경우 불만 처리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기록하고 조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항에서는 불만 처리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명 및 제조번호, 두 번째 불만 제기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 번째 불만 접수 연월일, 네 번째 불만 내용, 다섯 번째 불만 처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보면 불만 처리 기록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권장이 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 제기자의 이름 및 주소, 두 번째 불만을 접수한 사람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불만의 내용, 불만을 접수한 날짜, 최초로 취한 조치, 추적, 조사한 내용, 불만 제기자에 대한 대응, 여기 날짜를 포함합니다. 또한 불만에 대한 최종 결정, 그리고 조치사항 및 재발 방지 대책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불만 관련 문서의 보관 관련 내용입니다. 불만 처리 기록서는 해당 완제의약품 사용기한 만료 이후 최소 1년 또는 불만 접수 이후 1년 중에서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에 관련된 중요 불만의 경우 별도로 기간을 연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인 PL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의약품을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은 10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항을 보면 출하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보면 출하 후에 품질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 또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완제제품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그 회수 방법과 원인 규명, 개선 조치, 회수품의 보관 관리,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절차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회수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그 제품을 구획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회수의 내용을 기재한 회수 처리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에게 문서상으로 보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특별한 문제 또는 재발에 대한 징후나 시판 제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만 기록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조 제품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하였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항에는 회수품은 격리 보관하고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항을 보면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회수하고자 할 때는 제품이 유통된 모든 국가의 관계당국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보면 심각하거나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 각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수출의약품의 경우에는 유통된 국가의 규제당국 및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절차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모의 회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회수의 시행과 조정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수의 긴급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판매 및 영업조직과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회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회수는 즉시 그리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회수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출의약품의 경우에는 유통된 국가의 규제당국 및 고객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 기록은 회수 책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출된 제품 및 견본품을 포함하여 도매업자 및 직접 공급받은 자에 대한 충분한 주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수된 제품은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처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출하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제구역에 격리하여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수 절차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운송 및 회수된 제품의 수량 비교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수 방법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8항, 그리고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의 회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회수와 자율회수가 있죠. 의무회수는 약사법 제53조, 그리고 제61조, 그리고 61조의 2, 그리고 62조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영업자가 직접 회수를 진행하거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회수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나 업체 사정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 진행을 합니다. 의약품 회수 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3개의 등급으로 위해성 등급이 나누어지며 1등급은 가장 치명적인 제품 회수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등급은 일시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이나 주성분 등 함량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등급은 부작용은 없으며 변질, 변색, 포장재의 변형 등으로 인한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의약품의 회수 폐기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업자가 진행하는 의무 회수인 경우의 폐기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회수 의무자가 회수 필요성을 인지하고 회수를 준비하는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수 계획을 공표하고 회수를 실행하는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수를 종료하고 회수 종료 신고서를 제출 후
폐기를 진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수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회수 종료 및 검증을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진행하는 의무 회수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회수를 필요성을 인지하고 회수 명령을 하달하며 회수 의무자는 회수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회수 의무자는 회수 계획을 공표하고 회수를 실행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수를 종료하고 회수 종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폐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회수 종료 및 검증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의약품 회수를 진행할 때 회수 의무자는 회수 계획서를 이 내용대로 작성하여 해당 지방식약청에 제출을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50호 서식에 따라 작성을 하며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과 시중 유통 예상 총량, 그리고 회수 계획서와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 대상 제품량은 아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회수 사실의 통보는 해당 의약품의 취급자에게 회수 사실을 통보하고 취급자의 보유량을 파악하고 회수를 실시합니다. 이때 의약품 등의 취급자는 재고 현황을 회수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회수 대상 의약품의 판매와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회수 계획의 공표는 회수 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회수 종료 신고 시 제출일까지 공표하며 회수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매스컴에 게시를 합니다. 1등급인 경우는 자사 홈페이지 및 방송, 일간신문에 2개 이상 매체에 2회 이상을 공표를 해야 하며 2등급인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나 의학약학 전문지 1개 이상 매체에 1회 이상, 그리고 3등급인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정도에 1회 이상 게시를 합니다. 다음은 회수된 의약품의 회수 폐기 처리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회수 진행 시 회수 의무자는 지방식약청에 회수 중간 보고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 의무자는 회수를 완료한 후에 회수 종료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종료 신고를 지방식약청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 의무자는 최종 회수량과 그걸 비교를 해서 시도지사에게 폐기 신청 후 시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를 진행하며 폐기 확인서를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의 하위 규정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8항에 나와 있는 불만 및 제품 회수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우선 원칙을 보면 모든 불만사항 및 잠재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들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만은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충분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이 책임자가 권한 있는 책임자가 아닌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는 모든 불만, 조사 또는 회수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위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항에는 제품 결함 가능성과 관련된 불만인 경우 회수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취할 조치를 상세하게 기술화된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항에는 제품 결함과 관련된 불만사항은 모두 기록하여야 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품질관리 책임자는 이러한 문제의 조사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라항을 보면 한 제조 단위에서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다른 제조 단위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항은 불만에 대해 취한 모든 결정과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제조 기록서를 참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항은 주의를 요하는 시판 제품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만 기록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위조 제품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하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항은 결함 가능성 있는 제조, 제품 품질 저하, 위조약품 적발 또는 심각한 품질 문제에 대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 회수의 시행과 조정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충분한 직원이 있어야 하며 책임자는 판매 및 영업조직과 독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책임자가 권한 있는 책임자가 아닌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는 모든 회수 작업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항, 모든 회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절차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항을 보시면 회수는 즉시 그리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항에는 회수하고자 할 때는 제품이 유통된 모든 국가의 당국에 알려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항을 보시면 판매 기록이나 수출된 제품 또한 견본품을 포함하여 도매업자 및 직접 공급받은 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항에는 회수된 제품은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처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통제구역에 격리하여 시건하여 보관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항에는 회수 절차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운송 및 회수된 제품의 수량 비교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항을 보시면 회수 방법의 효과를 모의 회수 등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불만 및 회수에 대한 교육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GMP 가이던스 12장 변경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